여기 신발 좀 고칠 수 있겠소? 찢어진 작업화를 내민 노인의 손은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앉으세요. 따뜻한 차부터 드릴게요. 기름때 묻은 점퍼, 파산한 선원 행색. 하지만 서아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기대 잠든 조카를 살피며 그녀는 묵묵히 바늘을 꿰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대한민국 해운업계를 쥔 회장 도강현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시험하러 온 걸까요? 그리고 왜 끝내 무너져 오열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한국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군데군데 쌓인 눈이 불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폐조선소 담벼락을 따라 이어진 컨테이너 마을, 그 안쪽 서아린 수성공방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할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금이 간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른 시간 누가 찾아온 걸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잠결에 꿈틀거렸습니다. 여기 아직 문 안 여셨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 한 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색 선원 점퍼는 곳곳이 헤어졌고 기름때가 검게 배어 있었습니다. 소금에 바랜 작업복 바지는 무릎 부분이 낡아 실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막 열려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할인이 문을 활짝 열자 찬바람이 공방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노인은 잠시 주춤하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이곳저곳을 훑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재봉틀, 쌓여있는 신발 상자들, 구석에 놓인 녹슨 단 모형,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거 고쳐줄 수 있겠소? 노인이 품에서 낡은 작업화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밑창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가죽은 소금기에 발에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신발이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할인이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은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밑창을 살피는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고칠 순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틀 정도요. 노인의 시선이 할인의 등에 고정됐습니다. 작은 담요에 쌓인 아이, 잠든 얼굴이 할인의 어깨 너머로 보였습니다. 애를 업고 일하시오? 말투가 무뚝뚝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애 엄마는 어디 갔소? 공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할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말 안 해도 돼요. 노인이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손을 꺼냈습니다. 돈은 나중에 드리겠소. 할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선불로 받고 있어요. 할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소. 거지 취급은 익숙하니까. 그가 신발을 도로 집어 들려는 순간 할인이 말했습니다. 여긴 사람을 고치는 곳은 아니지만 신발은 고칩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부터 드릴게요. 할인이 안쪽으로 들어가 난로 옆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석유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찻잔을 꺼내 그 안에 생강차 티백을 담았습니다. 주전자를 들어 뜨거운 물을 부으니 생강향이 공방 안에 퍼졌습니다. 노인은 입구 근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공방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색이 바랜 달력, 쌓여있는 신발 상자들. 가난하지만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녹슨 컨테이너들과 바다가 보였습니다.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요. 할인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잠결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김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찻잔을 입가에 가져가려는 순간 갑자기 거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콜록, 콜록.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마른 기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인이 황급히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야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으시면 난로 옆으로 오세요. 더 따뜻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난로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추운 바다 오래 계셨죠? 할인의 물음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오? 손이요. 소금기에 갈라진 손은 선원분들 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노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사이로 깊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바다는 오래 봤소.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할인은 더 묻지 않고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잠결에 작게 휘청거렸고 할인은 재빨리 허리띠를 고쳐 맸습니다. 이틀 후 오후쯤 되면 돼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다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없소. 그럼 그냥 이틀 후에 오세요. 할인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접수 중이었습니다. 작업화 수선 이틀 소요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찾으실 때 필요해요. 노인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정말 나중에 줘도 돼요? 네. 찾으실 때 주세요. 할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공방 모퉁이에 쌓인 고지서들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고지서 덤이
등에 업힌 아이 생활의 흔적들,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틀 후에 오겠소.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그의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름이 뭐요? 서아린이요. 그래요, 서씨. 노인은 더 이상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한번 공방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컨테이너 골목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리는 창문 너머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 그는 골목 어귀로 사라져갔습니다. 새벽 바람에 그의 헤어진 점퍼가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몰랐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선 노인이 멈춰 섰다는 것을, 그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는 것을, 화면에는 감사실 팀장이라는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첫 관찰 시작한다. 신상조의 지시. 메시지를 보낸 노인의 얼굴에는 아까와 다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헤어진 점퍼 안쪽으로 고급 양복 조끼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해운업계 1위 기업 도강현 해운그룹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습니다. 72세.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도윤재가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 항구 빈민촌 출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수선공. 소문대로 미혼모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지, 돈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직접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컨테이너 마을 끝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고 정장 차림의 감사실 팀장이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는 내일 아침까지. 가족관계, 경제 상황, 동네 평판까지 전부. 특히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확실히 밝혀라.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노인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컨테이너 마을, 깜빡이는 수선 공방 불빛.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미혼모라면 윤재는 정신을 차릴 테지.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게 될 진실이 예상과 전혀 다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 수선 공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같은 헤어진 선원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도강현이었습니다. 왔소.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리는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 됐어요. 하린이 선반에서 수선된 작업화를 꺼내왔습니다. 밑창이 새 것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었고 헤어진 부분도 깔끔하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될 줄 몰랐소. 노인이 신발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시 감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요? 2만 원입니다. 할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리를 숙이며 뭔가 떨어뜨린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바닥에 낡은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허둥지둥 주우려 했지만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왔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주워 담았습니다. 미안하오. 돈이 이것밖에 없소.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상됩니다. 하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정말 괜찮소? 네. 여유 생기실 때 주세요. 하린이 신발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맙소. 꼭 갚겠소. 노인이 신발을 들고 나가려던 순간 하린이 말했습니다. 근처 세탁소에서 일자리 찾는다던데 혹시 필요하시면 박순덕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노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같은 처지를 아는 사람의 배려였습니다. 괜찮소. 나는 알아서 할 테니. 노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업대 모퉁이에 쌓인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독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모도 돈이 필요한데. 하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잠결에 꿈틀거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선 도강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2번째 시험 완료.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군. 다음 단계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말해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올렸습니다. 도강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켜자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서아린 신상조회 보고서. 이름 서아린, 나이 27세. 직업 수성 공방 운영. 가족관계 친부 공란 양육자 기재 없음. 도강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친부 공란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역시 미혼모였군. 그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동거 아동정보. 나이 생후 8개월 추정. 출생신고 미확인. 친부 정보 없음. 윤재 그놈이 이런 여자한테. 도강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왜 정보가 이것밖에 없나? 서아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도 최근에야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말이군. 도강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성 공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습니다. 서아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하린이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에는 오늘도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 재개발 시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쪽 컨테이너 마을 전체가 재개발 대상 지역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철거 예정 통보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석 달 후 이 건물 전체가 철거됩니다. 그 전에 이주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조선소 부지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항만 물류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 아내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느낌이 좋지 않은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방 문이 또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인아, 너도 통보받았구나. 네, 박순덕 사장님도요? 우리 세탁소도 마찬가지야. 이거 완전히 쫓아내려는 거잖아. 박순덕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60대 중반, 이 동네에서 30년째 세탁소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할인아, 박순덕이 할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아빠는 어디 갔어? 공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할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아니,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혼자 애 키우면서 이 고생을 어떻게 하냐고. 애 아빠한테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 혼자 아닙니다. 할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박순덕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할인아, 너 혼자 이 애 키우면서 공방까지 지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주였습니다. 배가 나온 50대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서할인 씨? 네. 다음 달부터 월세 50% 인상합니다. 네. 갑자기요? 할인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개발되면 여기 땅값 오른다고요. 그 전까지라도 월세는 받아야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계약 갱신하면 되죠. 싫으면 나가시든가. 건물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혼모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 말에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대답 안 하면 계약 해지로 간주합니다. 건물주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내려안았습니다. 괜찮아.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공방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작업대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선비, 재료비, 월세, 분유가, 기저귀값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는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숨소리. 할인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이모가 무능해서. 그때 아이의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잠결에 할인의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가 꼭 지켜줄게. 같은 시각, 도강현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아린의 조사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응시했습니다. 친부 공란 미혼모. 그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재는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여자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가 직접 본 서아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아이를 업고도 묵묵히 일하던 모습, 외상을 허락하던 담담한 목소리. 아니야. 이건 연기일 뿐이야. 윤재의 신분을 알면 달라질 거야. 도강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해라. 이번엔 거액으로 간다.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5억. 공방 인수 명목으로 제안해라.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도강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강현의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감사실 팀장이 밤새 작성한 추가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도강현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부 공란 출생신고 미완료. 역시 미혼모가 맞군. 도강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 기록. 사망자 김민준 29세, 배우자 서유진 28세. 사고 일시 2025년 8월 15일. 사고 장소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도강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서아린의 언니 부부입니다. 선박회사 소속 기관사로 일하다가 휴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정황상 언니 부부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요. 도강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증언은? 그게 동네에서는 서아린이 미혼모라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혼자 키운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도강현은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뒤편으로 배가 보였습니다. 이게 언니 부부인가? 네. 사고 한 달 전 찍은 사진입니다. 도강현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군. 네. 사고 당시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도강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미혼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관찰한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하리는 공방 문을 닫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등에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분유가 떨어졌고 기저귀도 필요했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가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엄마 아직도 혼자 키우네. 애 아빠는 어디 갔대? 글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할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 장을 보는데 계산대 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혼자 애 키운다며? 쯧쯧, 요즘 세상에. 할인은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마쳤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승인 거절 화면이 떴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카드 있으세요? 할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현금이 얼마 없었습니다. 기저귀는 빼주세요. 네. 할인은 분유만 사서 나왔습니다. 기저귀는 조금 더 아껴 써야 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 세탁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순덕이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잠깐만, 이거. 박순덕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반찬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이거라도 먹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할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박순덕은 할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 세상이 뭐라 하든 넌 잘하고 있어. 할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 돌아온 할인은 아이를 재우고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언니와 형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언니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형부.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이모가 꼭 지켜줄게. 언니 대신 꼭 지켜줄게. 같은 시각 어두운 골목 끝에서 도강현은 수선 공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 안에서 움직이는 할인의 그림자. 저 여자 뭘 하고 있는 거지? 도강현은 조용히 공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이 사진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강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연기일 수도 있어.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도강현은 다시 파산한 선원 행세를 하고 공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인이 아이를 업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왔소.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 신발 정말 좋더군요. 혹시 작업복도 수선할 수 있소? 도강현이 찢어진 작업복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작업복을 받아 살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틀 정도면 돼요. 이번에도 외상이 되겠소? 도강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월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돈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왜 그러시오? 돈이 필요할 텐데. 도강현이 물었습니다.
하리는 아이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거든요. 그때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거예요. 도강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고맙소. 도강현은 짧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성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하린이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브랜드 마리너크 한국 지사에서 나왔습니다. 명함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번지르르한 명함이었습니다. 투자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이 지역의 프리미엄 수선 브랜드를 론칭하려고 합니다. 서아린 씨의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공방과 기술을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5억 원이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계약금으로 1억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계약 완료 후 일주일 내에 지급하겠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서아린 씨는 이 공방을 떠나셔야 합니다. 저희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거든요.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5억이면 아이를 키우는데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월세 걱정도 공방 철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내로 연락 주십시오. 남자는 명함과 서류를 두고 나갔습니다. 하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억이면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하린의 손이 계약서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공방 개업 첫날 사진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우리 공방 화이팅! 이라고 손으로 비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하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공방은 언니와 함께 꾸민 꿈이었습니다. 언니의 손때가 묻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언니 손때가 남은 곳이에요. 하린은 계약서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투자본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남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죠.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언니와 함께 만든 곳이에요. 언니의 꿈이 담긴 곳이고요. 그걸 돈으로 팔 순 없어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후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곳을 팔면 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할인이 계약서를 남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문이 닫혔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이가 등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할인은 아이를 내려안았습니다. 이모가 욕심이 많은 걸까? 아이가 할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세단 안에서 도강현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뭐? 도강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을 거절했다고? 네. 언니의 손때가 남은 곳이라며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강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건 도대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강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컨테이너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계속 관찰한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무렵 수성 공방 앞에 깔끔한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도윤재였습니다. 할인아. 윤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방 안에서 작업하던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윤재 씨. 할인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등에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왔어. 아니에요. 바쁘신 거 아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윤재가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인의 등에 업힌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준이 많이 컸네. 이리 줘봐. 윤재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윤재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이 녀석, 나 기억하네? 당연하죠. 윤재 씨가 얼마나 자주 안아줬는데요. 두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아요. 여기서 먹을게요. 왜? 나랑 밥 먹기 싫어? 윤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쓸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준이가 밖에 나가면 칭얼거려서요. 그럼 내가 사다 줄게. 뭐 먹고 싶어? 윤재 씨는 회사 일 끝나고 오셨잖아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너희 보면 피곤한 게 다 풀려. 윤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윤재는 치킨과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공방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요즘 공방은 어때? 그냥 그렇죠 뭐. 할인이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방 모퉁이에 쌓인 고지서들, 할인의 수척해진 얼굴. 할인아,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재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나랑 결혼하자. 공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재 씨, 나 진심이야. 너랑 준이랑 같이 살고 싶어. 가족이 되고 싶어. 윤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손을 빼냈습니다. 안 돼요. 왜? 저는 짐이 될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내게 짐이 아니야. 윤재 씨 아버지는 절 절대 안 좋아하실 거예요. 할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할인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는 거대 해운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할인아, 윤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처지잖아요. 애까지 있고. 그게 뭐가 문제야? 준이는 너희 조카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다들 제가 미혼모라고 생각해요. 할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재가 할인을 안으려 했지만 할인은 몸을 피했습니다. 윤재 씨, 그냥 저희 있는 거 잊어주세요. 그게 윤재 씨한테도 좋아요. 할인아, 제발.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차 안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왜? 도강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할인 씨를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여자 얘기 그만해. 아버지, 너는 그 여자가 미혼모라는 걸 알고도 결혼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할인 씨는 미혼모가 아니에요. 윤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아이는 할인 씨 조카예요. 교통사고로 동생 부부를 잃고 혼자 키우는 거라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6개월 전 교통사고 기록도 있어요. 도강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할인 씨를 시험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 뭐? 할인 씨한테 5억 제안한 거 저도 알아요. 누가 시킨 거예요? 도강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할인 씨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강현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 미혼모가 아니라 조카였다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도강현은 수성 공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인이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준이, 예쁜 우리 준이.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모가 잘할 수 있을까? 언니처럼 잘할 수 있을까? 도강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야?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3일 후 건물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시행사 직원 2명과 함께였습니다. 서아린 씨, 일주일 지났습니다. 월세 인상 동의하실 건가요? 나가실 건가요? 할인은 아이를 업은 채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돈 마련 중이에요.
시간은 없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결정 안 하시면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제발. 그리고 이거. 건물주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방 폐쇄 명령서였습니다. 뭐예요, 이게? 소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시끄럽대요. 거짓말이에요. 여긴 컨테이너 마을이에요.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무슨 소음 민원이에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나온 명령서입니다. 한 달 안에 개선 안 하면 폐쇄됩니다. 건물주와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할인은 아이를 안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모가 있어. 하지만 할인의 목소리도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아, 준아. 할인이 황급히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39도. 고열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할인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택시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마을은 외진 곳이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할인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가 할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강현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낡은 선원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애가 열이 나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강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했습니다. 타시오. 병원까지 태워드리겠소. 정말요? 빨리 타시오. 할인은 아이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열이 많이 높네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 비용은 얼마나? 검사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갑에는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저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입원비는 선납입니다. 할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도강현이 나섰습니다. 내가 내겠소. 어르신. 괜찮소. 나중에 갚으시오. 도강현이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파산한 선원 행색인데 신용카드라니. 도강현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건 옛날에 만든 건데 아직 한도가 좀 남아있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받아갔습니다. 아이가 입원실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정말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소? 도강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는 혼자 키우시오?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혼자요. 힘들겠소? 괜찮아요. 이 아이만 건강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강현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도 자식 있으시죠? 있어.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도강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할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 키우면서 느꼈어요.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도강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소. 네, 어르신. 도강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야, 아버지, 미안하다. 네, 내가 잘못했다. 그 여자 서아린 씨를 시험한 건 나였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나는 돈으로 모든 걸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도강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진짜였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 아버지, 윤재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강현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2년 인생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렸습니다. 할인은 아이를 안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소? 애가 괜찮아서 다행이요. 도강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박순덕이었습니다. 세탁소 사장 박순덕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준이 괜찮아? 어젯밤에 급하게 나가는 거 봤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사장님 괜찮아요. 열 내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우리 조카 괜찮아서 다행이야. 박순덕이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도강현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도 여기 계셨어요? 아, 네. 우연히 병원 가는 길을 태워줬소. 그래요? 고마우시네요. 박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어제 동네 사람들이 또 너 얘기하더라. 미혼모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내가 확 소리 질렀지. 무슨 미혼모야. 조카라니까. 교통사고로 동생 부부 잃고 혼자 키우는 거라고. 박순덕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조용히. 왜 조용히 해? 사실인데 6개월 전 교통사고로 민준이랑 유진이 세상 떠난 거 다들 알잖아. 그 부부가 낳은 애를 할인이가 키우는 거라고. 박순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강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교통사고 동생 부부. 도강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카예요. 교통사고로 동생 부부를 잃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도강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박순덕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소. 도강현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가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강현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옆 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소? 도강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72년 전 그도 가난했습니다. 항구 막노동꾼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거지 취급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도강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 가난하다고, 더럽다고.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줬고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 은혜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차가 공방 앞에 멈췄습니다. 할인이 내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했어요. 병원비는 꼭 갚을게요. 아니요. 도강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인 앞에 섰습니다. 서할인 씨, 네, 나는 당신을 오해했소.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혼모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시험했소. 무슨 5억 제한, 월세 인상, 공방 폐쇄 명령 다 내가 시킨 거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내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소.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소. 도강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에 애까지 키운다는 여자. 나는 당신이 내 아들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소. 할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거요. 당신이 돈 앞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그 파산한 선언이라는 것도 연기였소. 나는 도강현 해운그룹 회장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저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잖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어르신을 대했어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사람 대접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도강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셨죠. 그런데 전 그 시험을 통과했나요? 아니면 떨어졌나요? 당신은 통과했소. 통과했다고요? 할인이 비웃었습니다. 전 시험 문제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할인이 돌아섰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할인 씨, 도강현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윤재 씨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강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도강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인의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할인 씨한테 진실을 말씀하셨다면서요? 윤재야, 할인 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요.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는 게 맞아요?
나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잘못된 선택이요? 하린 씨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윤재가 소리쳤습니다. 가난해서요? 조카를 키워서요? 그게 잘못이에요? 도강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하셨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린 씨는 안 돼요? 나는 내가 힘들까봐. 제가 힘들지 않아요. 하린 씨랑 준이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윤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 하린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진심이에요. 도강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럼 하린 씨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요. 뭐? 아버지가 무릎 꿇고 사과 안 하시면 전 하린 씨 못 만나요. 제 인생도 끝이에요. 윤재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강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72년 인생, 그는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무렵 수성 공방 앞에 고급 세단이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강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헤어진 점퍼가 아니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 전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하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강현이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1분만.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강현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하린 씨, 말씀하세요. 하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하러 왔소. 사과요? 그걸로 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해결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도강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돼요. 나는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소. 도강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시했소. 가난하다고, 조카를 키운다고, 돈으로 모든 걸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틀렸소. 당신은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소. 회장님, 5억을 거절한 당신을 보며 깨달았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킬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걸. 도강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돈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소. 아들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소. 하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도강현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72세 노인의 오열이었습니다. 하린은 도강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 우세요. 나는 자격이 없소. 당신 앞에 설 자격도, 윤재 아버지로 인정받을 자격도. 회장님, 하린이 도강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화났어요. 정말 많이 화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우시는 모습 보니까 미워할 수가 없네요. 도강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해주겠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도강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일주일 후 도강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도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시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컨테이너 마을 재개발권 일부 구역을 보존하는 걸로 계약 변경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수익보다 사람이 먼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야지. 감사실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건물주를 불렀습니다. 서아린 씨 공방 건물, 내가 사겠소. 네. 회장님이요? 대신 조건이 있소. 서아린 씨는 계속 그곳에서 공방을 운영하되 월세는 받지 마시오. 그럼 제 수익은 건물 매입 가격에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소. 건물주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세 번째, 공방 폐쇄 명령을 취소시켰습니다. 소음 민원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강현은 할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도왔습니다. 한 달 후 할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주가 왜 갑자기 월세 인상 얘기를 안 하지? 공방 폐쇄 명령도 왜 취소됐지? 재개발도 보류됐다는데 박순덕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 할인은 문득 도강현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며칠 후 할인은 도강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서할인이에요. 아, 서씨. 혹시 제 일에 도움 주신 거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조금. 왜요? 제가 용서도 안 했는데. 용서받으려고 한 게 아니요. 그냥 미안해서. 할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아니요. 나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요. 그날 저녁 할인은 윤재를 만났습니다. 윤재 씨, 할인아, 저 회장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윤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회장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할인이 윤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죠. 윤재가 할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하지만 아직 결혼은 생각 안 해요. 응? 왜? 회장님이랑 더 가까워져야 할 것 같아요. 준이도 회장님한테 익숙해져야 하고요. 윤재가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다음 날 할인은 준이를 업고 도강현을 찾아갔습니다. 도강현의 집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씨 왜 왔소? 준이 얼굴 보여드리려고요. 할인이 준이를 내밀었습니다. 도강현은 조심스럽게 준이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안아봐도 돼요? 당연하죠. 제 조카인걸요. 준이가 도강현을 보며 웃었습니다. 도강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 천사로구려. 회장님, 저 돌잔치 하려고 해요. 돌잔치? 네. 간소하게요. 그때 오실 수 있으세요? 도강현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도 되겠소? 당연하죠. 준이 할아버지인데요. 도강현은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2달 후 준이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컨테이너 마을 작은 공터였습니다. 화려한 돌잔치가 아니라
소박한 돌잔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순덕, 세탁소 직원들, 시장 상인들, 모두 할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강현도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할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늦었소? 아니요, 딱 맞춰 오셨어요. 준이가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돌상에는 실, 쌀, 돈, 마이크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아, 뭘 잡을까?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개 껍데기를 잡았습니다. 조개 껍데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도강현이 말했습니다. 바다요. 넓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 같소. 할인이 준이를 안았습니다. 맞아요. 준아, 넓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도강현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서씨. 네, 회장님. 나 할 말이 있소. 도강현이 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2년을 살았소.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산했던 건 마음이었소.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했소. 사람도 사랑도 행복도. 도강현이 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더군. 그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알았소. 진짜 어른이 뭔지. 할인이 도강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진짜 어른이세요. 도강현이 웃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방 앞, 도강현은 차에 타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방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할인이 준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윤재도 옆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소? 도강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컨테이너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곳. 그가 잊고 살았던 곳. 고맙소, 서아린 씨. 나를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줘서. 6개월 후 할인과 윤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강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 되실 서아린 씨는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진짜 부자가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강현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아니 딸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준이가 도강현에게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도강현이 준이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은 실수를 인정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향기나는 인생사연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